면접관이 끝까지 잘 들을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친구들한테는 여기에다가는 별표 5만 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리나TV의 리나쌤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6살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쌤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쌤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 꿈은 승무원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살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3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 구독. 첫 번째, 시그니처.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실천입니다. 키워드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다 라고 느낌이 팍팍 오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그니처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경험이 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그니처 경험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의 성공 경험을 분석하고 그 성공 경험을 잘 정리해 놓은 경험들 중에 나의 1순위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을 분석할 때는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직무를 분석하고 그 분석했을 때 필요한 자질들을 내 경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최대한 많은 자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좋겠죠. 승무원이라고 한다면 서비스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안전의식, 팀워크, 체력, 이렇게 되겠네요. 그 자질들이 담겨져 있는 나의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놓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그니처 경험을 만들어 놓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나 이전에 백다방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왜 갑자기 백다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 백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이 짧은 경험, 이 짧은 문장을 열심히 경험을 분석하고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켜서 스토리텔링 하셔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배경, 두 번째 등장인물, 세 번째 사건, 상황, 기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네 번째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플러스 리나쌤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5번째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발휘해낼 건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좋아요.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셔서 나만의 시그니처 경험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짧은 한 문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을 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로그라인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면접을 볼 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면접관이 저희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성공 경험, 나의 시그니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줄부터 임팩트 있게 딱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답변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안 들을 수 있어요. 때문에 임팩트 있고 호기심 가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떠어떠한 자질로 어떠어떠한 성공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아도 그 뒤에 이야기, 구체적인 경험들이 궁금하고 정말 그 경험 속에서 그 자질들을 배울 수 있었나? 라고 면접관이 끝까지 잘 들을 거예요. 시그니처 경험을 만드는데 스토리텔링 하시고 로그라인을 만들어라.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쌤이 25살로 넘어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함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노트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그니처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취미입니다. 취미를 가져라.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이 뻔한 건 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취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으로 직무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 업무다. 사실 감정노동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직무입니다. 때문에 면접관들이 단골 질문으로 자주 물어보는 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예요.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직무를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무를 하면서 지친 마음이 다시 또 근무를 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면접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취미로 면접관을 사로잡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정적이고 활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좀 재밌는 취미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기업에서는 특히나 좋아하는 취미들이 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뭐냐면요, 취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요. 혼자서 영화 봐요. 저 옷 구경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구들이랑 네일 아트 하면서도 기분도 전환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혼자서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그 속에서 배울 점 찾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노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노는 거네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나를 아예 직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취미를 보여주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답변이랑 같이 준비하면 좋으니까 동적인 운동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쌤은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지원할 때 킥복싱, 주짓수 이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좀 재밌는 취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사치스러운 걸 피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피규어 모으는 취미, 액세서리 모으는 취미, 힐 모으는 취미, 운동화 모으는 취미, 이런 취미들 갖고 계시는데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렇게 모은다고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게 뭘까? 면접관이 딱 드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사치스러운 취미는 피하는 거.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취준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승무원이 되거나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내 직장생활 일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하던 취미도 잘 못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면 취미생활 안 할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트레스 해소 취미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늘 하루하루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고 있다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취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일상생활 속 이러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실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친구들한테는 여기에다가는 별표 5만 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공채가 뜨면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도전을 하셔야 한 살이라도 한 개월이라도 아끼고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면접 준비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관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반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마스크로 얼굴에 반 이상이 가려졌기 때문에 서로랑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게 이제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점점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어색해져가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15분,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면접을 보는데 그 시간 동안 물론 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5살 편에도 있고요. 24살 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보여주는 나의 자질도
내부에서 보여줘야 하는 나의 자질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면접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에는 실천으로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지가 떴어요. 내가 정말 워너비로 진짜 지원하고 싶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습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써본다든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실천 연습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도 한번 해보시고요. 카메라 두고 면접 연습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지금 그래도 조금 시기가 있을 때 면접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의 가치관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그 가치관을 한 번씩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혹은 10년 뒤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 급하게 준비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때문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과거를 성찰하면서 좀 가치관 정리해보시고 그것을 단순히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는 연습, 전달하는 연습 꼭 하셔. 쌤이 26살 친구들한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그니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실천. 이 키워드 올 한 해 동안 꼭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고요. 생활하면서 이 인식이라는 거요. 쌤, 뭐 팁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의 효과가 달라요. 다이어트를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빵집을 가요. 슈크림 들어간 빵에 손이 가기보다는 샐러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페를 가요. 나 자바치 프라푸치노 먹고 싶은데 손이 가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에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쌤이 말씀드렸던 3가지 일상생활 속에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고 인식하시고 생활하시면 여러분들 한 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쌤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27살 편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쌤에게